매주 금요일에는 CBS 매거진 현대인의 생활건강 시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청년한방병원 이상영 원장 나오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토피 하면 잘 낫지 않는 고질병으로 아주 유명한데요. 먼저 소아 아토피는 어떤 질환이고 또 어떻게 해서 발생을 합니까? 네, 아마 아이를 키우시는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아토피라는 단어 굉장히 많이 좀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리스어의 알 수 없는, 이상한이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에서 기원된 질병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가려움증을 일으키는 만성 염증성 피부질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텐데요. 사실 아토피 피부염이 왜 발생하는지 기전에 대해서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아직까지 뚜렷하게 밝혀진 내용 자체가 없습니다. 네. 다만 유전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피부 장벽과 면역계 이상을 초래함으로써 증상이 발생하는 걸로 좀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제 최근 15년에서 20년 사이에 아토피 피부염이 이제 갑작스럽게 증가하고 있는 것들은 아무래도 이제 유전적 요인보다는 환경의 변화에 의한 결과인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이제 근래에는 유아기나 소아기의 생활 환경이 너무 과도하게 청결하고 외부 미생물과의 접촉 자체가 차단됨으로써 오히려 상대적으로 면역력이 저하되는 어떤 위생 가설이라고 하는데요. 네. 그런 것들이 아토피 발병을 증가하는 하나의 또 원인으로 지목이 되고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임상에서 치료를 하다 보면 아토피라고 하는 소아의 상당 부분은 또 실질적인 아토피가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습진이나 건선 등의 문제를 이제 초기에 아토피로 오진한 후에 잘못 치료한 경우, 이런 그 아토피로 잘못 오진하고 치료해서 더 증상을 악화시키는 경우도 있는데요. 일단 아토피 피부염 자체는 전체 환자의 60%가 1세 이전에 발생하고 80% 이상이 5세 이전에 발병하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소아 환자가 많은 그런 질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주변에서 아토피 때문에 굉장히 고통을 당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네네. 근데 이제 아토피가 단독으로 오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다른 질환을 동반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어떤 질환들이 아토피와 함께 옵니까? 보통 알러지 행진이라고 부르는데요. 아토피 피부염이 발생한 이제 많은 소아 환자들에게서 식품 알러지나 또 천식, 또 알러지 비염 이런 순서의 면역계통, 알러지 질환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사실 이런 현상이 왜 나타나는지도 마찬가지로 현재까지 이제 정확하게 규명되어 있지 않는데요. 분명한 것은 어린 시절에 아토피 피부염이 발생한 소아 환자는 앞으로 다른 알러지 질환을 앓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거죠. 네. 이와 관련해서 호주에서 한 연구가 있었는데요. 4,000명의 7세 소아를 44세까지 장기간 추적 관찰한 결과 아토피 피부염을 앓은 환자가 그렇지 않은 환자에 비해서 천식에 이완될 확률이 2배 이상 높아진다. 이런 보고도 있습니다. 특별히 그렇기 때문에 아토피 환자는 다른 증상을 호소하지 않는지 각별히 좀 주의를 살펴서 관찰을 해야 되고요. 다른 또 환경 관리나 그런 부분에 관심을 좀 기울일 필요가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예, 아토피 단독으로도 힘든데 네네. 천식이나 비염 같은 질환을 동반한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네. 그럼 우리 의료계에서는 아토피 피부염을 어떻게 진단하고 있습니까? 사실 이제 아토피 피부염과 같은 알러지 진단에서는 사실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 그다음에 진찰 소견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특징적인 진단 기준은 첫 번째는 소양증, 가려움을 느끼는 건데요. 그리고 두 번째는 2세 이하의 소아에서는 얼굴과 몸, 그다음에 펴는 신측이라고 우리 굴신한다고 할 때 신측 병변이 발생을 하고요. 2세 이상의 소아에서는 얼굴과 몸이 아닌 목, 그다음에 굴측부, 이제 접히는 부분에 병변 등의 특징적인 소견이 나타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아토피 질환, 그다음에 천식, 알레르기 비염과 같은 이제 과정력이 이제 같이 있는 경우에 아토피 피부염을 진단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의 진단 기준에서 보듯이 사실 아토피는 특징적인 명확한 기준이 있는 게 아니라 임상상의 증상을 가지고 진단을 하게 되는데요. 쉽게 아토피 피부염으로 보이는 피부 증상이라 하더라도 전혀 다를 질환일 가능성이 또 많고요. 이 경우 오남용된 항히스타민 제제라든지 스테로이드 제제로 혈관의 탄력성이 떨어지고 한선 기능이 저하된다든지 여러 가지 콜라겐, 엘라스틴 조직이 파괴돼서 증상을 더욱 악화시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항상 전문 의료기관을 방문해서 정확한 진찰과 치료 계획을 잡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사실 아토피에 대해서는 다양한 치료법이 있고요. 또 네. 민간요법도 많아서 네네. 오히려 부작용을 겪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원장님 말씀처럼 전문 의료인의 진단을 받는 게 반드시 필요하겠다. 네, 이런 맞습니다. 말씀이시고요. 아토피 치료 방법이 방금 말씀한 것처럼 이제 원인이 다양한 만큼 치료법도 다양할 텐데요. 주로 어떻게 치료를 합니까? 이제 아토피 피부염을 크게 나누자면요.
첫 단계와 두 단계, 이게 두 가지 큰 단계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아토피 피부병의 치료의 가장 첫 단계는 환자의 식품이나 환경, 피부 및 심리에 대한 관리입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인 어떤 의료적인 처치 이전에 생활 환경상에서의 관리가 필요한데요. 주로 예방이나 만성 병변에 대한 장기적인 관리 내용이 포함되게 되는 이 단계의 치료법인 가장 안전하고 또 모든 아토피 피부염 환자들이 예외 없이 적용되어야 되는 기본적인 치료 계획입니다. 이제 이런 수준의 관리를 통해서 아토피 증상이 호전이 되지 않는다면요, 두 번째 단계의 치료 계획에 따라서 이제 약물 투여, 그다음에 약물 투여를 통하여 환자가 호전이 되었을 때는 다시 첫 번째 단계의 생활 관리, 이런 순서대로 치료 계획을 잡게 됩니다. 그 중에서 이제 특히나 한방에서는 아토피 원인을 인체의 정상적인 기혈 흐름이 저하되어서 피부로의 순환이 저하되는 경우와 가벼운 피부 질환에도 좀 과도한 스테로이드 연고라든지 또 잘못된 습관 관리, 이런 것들이 아토피를 더 악화시키고 발전시킨다고 보는데요. 따라서 충분한 영양 공급과 또 기혈 순환을 정상화시켜서 손상된 피부와 혈관 조직을 재생시키는 치료를 근본으로 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한방에서도 중요한 점은 정확한 진단을 기초로 원인과 피부 상태에 따라서 환자 개개인에게 맞는 맞춤형 단계적인 치료가 필요한데요. 또한 아토피 환자의 경우에는 또 병증 경중에 상관없이 습관적으로 피부를 긁게 되어서 2차적인 손상 등을 유발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유병 기간이 오래된 환자 같은 경우에는 심리적인 관리도 같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게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보통 이제 아토피를 앓는 그 청소년이나 어린이들 보면 네네. 이 식습관이 좀 안 좋은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아토피 환자의 경우에 식이 관리가 중요할 텐데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토피의 원인 자체가 특정 식품하고 이제 연결된 알러지 항원의 섭취라고 밝혀진 경우에는 사실 이제 제일 중요한 그 알러지를 일으키는 음식물을 철저하게 확인한 후에 해당 식품뿐만 아니라 관련 특정 단백질 식품까지 음식물을 차단하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흔하게 우유나 계란 등이 이제 알러지 항원으로 많이 지목되기 때문에 식품으로 그런 제한을 두는 게 필요하고요. 하지만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아토피 치료에는 사실 충분한 영양 공급이 역시 중요하므로 특정 항원 음식에 대해서 명확한 알러지 반응이 분명하지 않다면 5대 영양소가 들어있는 좀 균형 잡힌 식사를 좀 하는 게 필요합니다. 네. 네, 끝으로 우리 아토피 환자에 대해서 한의학적 치료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직접적인 치료는 침, 한약, 그리고 한약 스포 등의 한약 치료 기법을 과거부터 아토피 피부염을 비롯한 다양한 피부 질환의 치료 전략을 축적해 왔는데요. 최근에는 무작위 대조 임상 연구라든지 체계적 문헌 고찰을 통한 근거 중심 연구 방법을 통해서 한약적인 치료가 아토피에 대한 효능을 과학적으로 좀 검증을 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미국이나 이스라엘 등지에서 발표된 최근 연구 결과들에 따르면 한약적인 이 치료 기법들이 국소 스테로이드나 항히스타민제들을 쓰는 부작용을 좀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원장님.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청년 한방병원 이상영 원장과 함께 소아 아토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CBS 매거진 1부 여기서 마치고요. 5분 노코 뉴스 들으신 후 2부에서 계속 뵙겠습니다.